이 사서 아시죠? 사서. 사서가 이 주자가 이렇게 그 학종 지으면서 그림은 딱 나오잖아요. 맹자가 공자를 이었다라는 그림이. 근데 실질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공자의 진정한 제자는 순자예요. 단호하게 얘기하건대. 이 맹자라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맹자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전국시대 때 순자와 맹자를 비교해 보면은 맹자가 좀 연배가 조금 높은데 이 맹자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급이었냐면은 지방 사설학원 원장이고 순자는 서울대 총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다 얘기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순자가 가진 이 파괴력은 뭐 엄청나고 순자라는 책 자체가 자기가 있었던 그때 순자가 총장으로 있었던 데를 제나라 직하에 있었던 직하학사라고 그러는데 직하학사 총장이었다고요. 그 순자라는 책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교수급의 사람들이 썼었던 페이퍼들을 모은 책이에요. 그러니까 순자의 사상을 이해할 때 순자라는 책을 읽으면 안 되고요. 오히려 중요한 건 순자 학단이죠. 그러니까 동시대 최고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거고 맹자는 어중이 떠중이 똘마니들 몇 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던 애였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죽어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순자가 부정되면서 막 부각이 된 게 또 아이러니한 역사예요. 되게 굉장한 사람이에요, 순자는요.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. 그러니까 뭐 장자 철학도 내용도 다 알고 다 알아요. 법가 다 알아요. 얘가 키웠던 유명한 그 제자가 이사와 한비자잖아요. 그래 한비자가 법 얘기했었을 때 이거 느낌 안 오세요? 어쨌든 외세적으로 인간은 어떤 규범이나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걸 극단화시킨 게 한비자예요. 왜 뭐 이렇게 낡은 예를 무슨 그러니까 이 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순자는 공자 라인이거나 유학자인데 외세성을 계속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한 걸음만 나가면 법가로 바로 나와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 본다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은 급에 놓으면 안 되죠. 근데 우리나라 윤리책이라든가 모든 편견들을 보면 순자가 저급의 아주 B급의 사상가로 오해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바로잡아야 돼요. 맹자의 논리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순자라는 책을 누가 읽는다라는 건 이거는 꼭 나중에 비록 에디터가 순자기 때문에 유학적인 색채로 에디팅이 됐지만 몇몇 편들은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적인 총결들이 너무 많아요. 보고예요, 보고. 이 제자백가나 이런 한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진시황 이전까지의 제자백가 책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이 다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.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? 이건 보고예요, 그냥 보고. 이 세 권을 다 읽어야지만 전국시대, 춘추 전국시대가 뭘 사유했고 뭐가 힘들었었고를 알지 계속 사서 안에 잡힌 맹자만 보면 와, 맹자만 위대하다 이렇게 된다. 그 중에 한 권이 순자예요. 네, 순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죠. 순자는요, 직하학사라는 커다란 학궁을 제나라에서 지어놓은 거대한 거기에서 엄청난 규모로 만든 거의 최초로 만든 있죠. 돈만 받은 완전히 순수 학술 집단이에요. 제나라가 그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다른 나라 가면 부국강병책을 쓴다다가 이러잖아요. 내가 안 쓰더라도 모아놔야 돼요.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?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연구자들한테 어디서 기금을 제공하면 모이듯이 모이는 거기에 순자가 자그마치 3차례에 걸쳐서 총장을 역임해요. 그걸로 그냥 상황 끝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있어서
공자가 못 누렸던 파괴력과 지적인 파괴력, 그 어떤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.